긴 노동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오는 노동의 본령이에요, 본령. 석 달 동안 1,000만 원 벌어서 석 달 동안 여행 가지 못해요. 그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거는 기본소득. 그냥 이렇게 툭 얘기하는데도 핵심을 짚어내는 질문들을 하죠. 아, 그럼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제 외모가 되시니까 그런 사실 기괴모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렇군요. 부분 열심히 일하는. 랩 205. 랩 2050입니다. 약간 우주선 이름 같기도 하고. 2050년에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 네. 지금 어떤 정책을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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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독특한 이력이라면 이력? 한겨레 신문의 기자로 네네네. 네, 있으시다가 미국에 가서 M- MBA하고 경영학을 한 거죠.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그 다음에 현재가 대통령 직속. 작년 말까지 2년간 임기라서 저출산고령사위원회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민간 전문가들이 반, 7개 부처 장관들이 반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엄청 이게 크네요. 굉장히 중량감 있는 거기서 가장 경량급 위원으로 그냥 그 위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를 볼 때 세 가지의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볼펜 좀 가지고 올게요. 여기 지금 볼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세 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인구예요. 사람 숫자도 있지만 우리 한 사회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고령자가 많을 수 있고 청년, 어린이가 적을 수 있고 더 또 많을 이제 수도 젊은이가 있고. 굉장히 네, 많을 네, 수도 네, 있고 네. 또 뭐 결혼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가 또 있죠.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어쨌든 중요한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에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래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가 요즘 많이 얘기되는 기후. 주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옵니다. 그 과제들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변화를 이미 맞닥뜨리고 있고 사실은 더 일찍 온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모든 네네네. 생활 반경의 네네. 변화는 기후는 뭐 지금 요 수백 년 사이에 네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술은 뭐 말씀하실 것도 없이 4차 이제 5차 산업혁명 농업에서 기계를 사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뭐 인구는 지금 고령화돼 가고 있고 4인 가구 위주로 돼 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1인 가구나 또는 비용 가구에 근데 이제 그 모든 것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을 했던 건 주목을 사실은 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이었어요. 디지털 기술도 전환.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일어날 거라고 봤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딱 보니까 우리가 사실 20년, 30년 만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내일 일어나고 그래요. 저 같은 기계치가 매년 하는 명상이 있거든요. 수련원 같은 데서 했는데 비대면으로 집에서 그 줌을 사용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께서 화면에 나오고 저희는 뭐 이제 연구를 하니까 네. 국제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외국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그 줌으로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뒤풀이도 해요. 그래서 막 세션 자 2시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뒤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사람 와인 냉장고에서 맥주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따가지고 또 마십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 이런 건 사실 다 소비 내지는 뭐 지식 활동하면서의 네, 변화지만 사실 중요한 건 노동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본이 사람을 고용해서 다시 말해서 노동력을 구매해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된 거를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갖도록 만들면서 유지되는 사회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 노동한 사람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구매력을 얻고 그 구매력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얻은 상품을 그렇죠. 사고 그 상품을 또 생산을 하려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니까 또 고용이 생기고 이게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만 보면 18세기 유럽과 지금 우리는 사실 19세기 유럽에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19세기 유럽이 만들어 놓은 경제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 체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18세기 유럽과 19세기 유럽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18세기 유럽에서는 수공업을 하면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자, 일 시작하자, 그럼 일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럼 밥 먹는 거고요. 비가 오니까
놀자 그럼 노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사이클에 맞춰서 사는 거죠. 자연의 사이클에 맞춰서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자유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따라 네네네네. 다른데 어쨌든 네. 사람이 통제했죠. 시간을 어떻게 쓰냐, 노동을 어떻게 하냐, 생산 과정 어떻게 하냐 사람이 통제했는데 19세기가 됐을 때 공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노동을 하려면 출근을 해야 돼요.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기계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돌립니다. 그럼 1시간 동안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다가 자, 기계에 잠깐 5분 동안 쉽니다. 그럼 5분 동안 쉬고 네.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2교대 합니다. 그러면은 12시간, 12시간 나눠서 합니다. 3교대 합니다. 하면 8시간, 8시간 나누는 거고 어떤 경우 교대 없이 막 해가지고 심각한 노동 착취가 벌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기계가 통제하는 거죠. 기계는 뭐냐? 그게 자본이에요. 칼 막스가 자본론이라는 걸 쓴 것도 이 사람은 사실 노동자들의 권리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칼 막스 자본을 이런 얘기는 저는 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본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하는 체제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였단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디지털 전환하면서 이 체제가 바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은 공장이 큰 기계를 갖다 놓고 여기 사람들을 출근시켜가지고 일할 이유가 거의 없어져요. 자본 입장에서 볼 때.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동화 다 시키면 되고 디자이너니 소프트웨어 개발자니 이런 사람들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냥 해서 일감만 보내면 되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냐면 고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용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억지로 출근해가지고 기계 사이클에 맞춰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용 계약이란 걸 디자인하고 너무 힘드니까 도망가고 뭐 저항하고 이러니까 이러지 않게 하려고 고용보험도 만들고 뭐 산재보험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건강보험도 만들고 복지를 하는데 노동자 중심으로 하는 거죠. 고용된 사람들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으로 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냉소적으로 보는 걸 수 있는데 다 자본이 필요해서 한 거예요.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계속 키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기술 때문에 없어지면은 이게 와해될 거란 말이죠. 차차. 노동 중심의 복지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걸 피해 가려고 막 노력해요.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플랫폼 노동 같은 거. 고용할 필요 뭐 있냐. 너도 사업자, 나도 사업자. 기계 사이클에 맞춰서 일하지 말고 너 편할 때 일해. 그럼 저 편할 때 일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 제도들이 다 적용이 안 돼요.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자영업자는 다치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되죠. 이걸 이제 저희들이 본 거예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일을 하고 고용되고 생산하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많이 생산이 되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사람의 삶은 특히 노동자의 삶은 훨씬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게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노동자이면서 기본 자본이 없는 사람들. 하는 노동은 똑같으니까 노동자인데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지금 방금 중간에도 한번 유토피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으로 꿈꿀 때 제일 좋은 거는 고소득 프리랜서 그것 이상의 대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고소득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차이. 얼마 전에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한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사실은 제한이 되고 그런 걸로 해결을 지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뭐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자본이 스스로 자본주의를 놓는 경향을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나 자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공략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대를 신영국 선생님은 축적된 자본의 총공세 인식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해결책을 봐야 된다고 봤을 때는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근본적인 질문 일찍 드렸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저희는 주로 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네. 정부가 하는 일을 연구를 하죠. 정부가 하는 일이 정책이니까요. 네. 아까 얘기했더니 고용이 와야 되고 뭐 팬데믹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서 일해요.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용이 되게 불안해질 겁니다.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용 안 해도 관리 가능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 더 불안해지실 거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파견돼서 일하시는 분들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가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정리를 좀 할 예. 필요가 있겠네요. 예. 고용 구조가 바뀌면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 분야는 플랫폼 노동이고 이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이죠.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노동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간접 고용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직접 고용을 원래 해야 되는데 4대 보험 가입시켜주거나 이런 거 하기 싫을 때 고용 보장해주거나 이런 노동법상의 문제들 회피해 나가고 싶을 때 피하기 위해서 하는 간접 고용이죠. 편법 내지 불법으로 간접적으로 고용해서 언제든 해고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이고요. 플랫폼 노동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기업이 그야말로 정말 플랫폼을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서 일하세요. 일하는 시간만큼 연결해드리는 것만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정한 플랫폼이죠. 아마존이나 인터파크나 뭐 이런 쇼핑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물건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럼 입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옛날로 보면 장터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노동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유통인데 유통에서 노동으로 넘어오면은 예를 들면 업워크라든지 크몽이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디자이너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뭐 사교육하는 뭐 튜터 선생님이든 누구든 여기로 오세요. 여기 오시면은 고객들이 있어요. 한쪽은 뭐 튜터 찾으려면 뭐 디자이너 찾으려면 이리 오세요. 여기 오면 우리 좋은 튜터들 많이 있고 디자이너들 많이 있어. 이렇게 홍보해서 양쪽을 매칭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할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원이나 디자이너는 아 요청이 왔구나 해드려야 되겠구나. 요청이 안 오면 대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는 반면에 지금의 디자이너나 조사원들은 딱 들어가서 계속해서 일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선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장 소득이 필요한 사람이면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기그워크라고 그래요. 큰 플랫폼을 이용한 노동이란 큰 게 있고 그 안에 긱노동이라는 게 있고 이 긱노동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오는 노동의 본령이에요. 본령. 경제가 불확실성이 생겨서 성장을 하지 않고 살짝 꺾였다가 올라갔다 할 때 꺾일 때 이 순간에 우수수 떨어져 나가죠. 프리랜서들 일이 확 없어지죠. 석 달 동안 1,000만 원 벌어서 석 달 동안 여행 가지 못해요. 그 얼핏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거는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것도 지금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